사법부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수함 충돌 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대규모 국책사업 비위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악의적 제보로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올 하반기 예정됐던 여수문화재단 출범이 안개 속입니다. 예산 확보 어려움이 커지면서 사실상 출범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상기후 등으로 버섯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장흥군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원목 표고가 본격 생산되고 있습니다. 품질이 뛰어나 지역 농가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사법부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참사의 원인에 대해 외력이 아닌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특별심판부는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쯤 선박의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배가 기울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타기 2번 펌프가 과도하게 오른쪽으로 돌아갔고 급선회로 화물이 쏠리고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선체의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쏠렸다고 봤는데 이는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잠수함 충돌이나 외력설에 대해서는 타당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해양 선박사고는 일반 사건이나 사고와 달리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이때 작성된 재결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닙니다.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비위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청장은 지난 13일 해명 자료를 통해 수사에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인 제보로 심각한 명예가 훼손된 만큼 관련자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장 A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한 건 압수수색을 보고하기 전에 있었던 인사 지침을 따랐고 내부에서 결속력을 저해하는 등의 이유로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는 요구도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A씨는 올해 2월 함정 요원으로 전출되기 직전까지 신안 가거도 방파제 건설 사업에 400억 원대 배임 등 고발 사건을 담당했고 전직 해양수산부 고위급 공무원 등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던 여수문화재단이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명확한 비전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수시는 최대한 차질 없이 출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정기명 여수시장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여수문화재단 설립. 문화와 관광, 예술을 아우르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 문화 사업을 확장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습니다. 그동안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특색 있는 사업을 만들지 못하면서 정부 주관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서도 고배를 마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수는 산업도시, 관광도시, 수산도시 이렇게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문화도시로서 그렇게 여러 가지 좀 취약했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그걸 보강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여수시는 전남도의 승인을 받아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을 마치는 등 재단 이사회 구성과 법인 등기 등 막바지 작업만 남겨둔 상황. 그런데 최근 여수시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 긴축 재정에 들어가면서 문화재단 설립이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는 약 30억 원.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5천여만 원으로 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 자산금 2억 원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에도 포함시키지 못한 가운데 이후 추경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올 하반기 재단 출범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기본 대상금 2억 원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데 2억 원 자체가 확보가 지금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문화재단 운영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운영 전략과 재정 자립 기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단체장의 정치적 보훈 인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핵심 요소를 소홀히 한 채 외형만 갖춘 문화재단 설립은 결국 당초 설립 목적과 취지와 달리 운영상 혼선을 초래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여 재단에 대한 시민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여수시는 운영 인력을 줄여 출범시키되 추후 규모를 키워가겠다는 입장. 이를 위해 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출범 시기가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장흥군이 이상기온과 병해충 등으로 줄어든 버섯 생산량을 극복하고 외래 품종에 의존한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표고버섯 흥화 1호를 개발했는데요. 최근 외래 품종 생산량을 뛰어넘으면서 지역 농가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장흥의 한 표고버섯 재배 농가. 원목 사이에 둥글고 도톰하게 자란 버섯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장흥군이 개발한 신품종 원목 표고 흥화 1호입니다. 흥화버섯은 일반 표고버섯보다 갓이 약 1.2배 정도 넓고 밝은 갈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년부터 접종을 하여 올해 수확을 하였는데 무척 생산량도 많고 품질도 좋고 또 식감도 너무 좋아서 생표고버섯으로는 너무나 훌륭하였습니다. 장흥 표고버섯 생산량은 냉해와 병해충 등 이상기후 피해로 인해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 지난 2021년에는 537만 본으로 4년 전보다 126만 본, 약 20% 감소했습니다. 장흥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환경에 최적화된 우수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흥화 1호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흥화 1호를 재배하는 농가는 장흥군의 21곳으로 모두 8만 4천 본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흥화 1호의 생산량이 외래 품종을 뛰어넘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흥화 1호의 생산량은 기존 외래 품종보다 150%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흥군은 흥화 4호까지 품종을 늘리고 유전자 분석을 통한 식별 시스템과 흥화 표고 브랜드화 등 버섯 산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DNA 식별체계 개발, 그다음에 우리 군만에 가지고 있는 품종에 대한 유통 시스템 확립, 그다음에 청정 슈푸드 국화 브랜드 지정까지 이렇게. 과거 일본에서 주로 사들인 외래 품종 대신 국산 품종을 개발해 표고버섯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장흥군. 흥화 1호를 시작으로 생산량을 늘려 지역 농가의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도지사 3선 도전과 관련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 지사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선 도전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지만 일단 전남의 현안을 잘 챙겨보면서 새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불출마 결정에 대해서는 민주정권 교체와 내란 세력을 끝내는 것에 부응해야 한다는 시대 정신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2027년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되는데 전남은 의대가 없어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논리적인 귀결이 성립한다며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5개 시군에 큰 피해를 준 대형 산불이 꺼진 지 2주 가까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경북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경북의 희망을이라는 캠페인을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북과의 심리적인 거리를 한층 좁혀줄 수 있는 이야기로 준비했는데요.
생각보다 더 나와 가까운 경북,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갖고 있는 성씨와 본관. 본관이 실제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조상의 뿌리가 이어져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이번 경북 산불로 피해를 본 5개 시군도 안동 권씨와 김씨, 의성 김씨, 청송 심씨, 영양 남씨 등 많은 주요 성씨가 본관을 두고 있습니다. 안동이 본향이기 때문에 안동에서는 많이 삽니다. 그렇지만 전국의 대도시에서 인구는 더 많습니다. 여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이번 산불 피해에서는 개인적인 피해는 조금씩 있었고 소문 중에 선산이 조금 탔어요. 본관이 하나뿐입니다. 해외하고 전국에 분포된 우리 인구가 30만이 됩니다. 선산이 120 정도 되는 게 완전히 다 타버렸고 또 경리제락하는 우리 제실이 완전히 소실돼 버렸고. 비록 본인의 성씨가 아니라도 외가나 친척, 친구를 비롯해 좋아하는 유명인 등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은 경북의 산불 피해지와 관련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경북이 우리 모두와 가까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로 꼽히는 사과의 주산지로 전국 사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불리는 마늘 역시 의성이 최고 산지로 꼽히고 김치의 맛과 빛깔을 책임지는 영양고추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안동찜닭과 간고등어, 전통소주 등 경북 북부는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수많은 음식의 고향으로 한 번쯤은 이곳의 맛을 즐겨봤습니다. 우리의 정신 문화와 추억 한편에도 경북이 있습니다. 화마에서 지켜낸 안동 하회마을을 비롯해 도산 서원과 청송 송소고택 등 유교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은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의 단골 장소로 학창시절의 추억과도 함께합니다. 또 산불 피해를 본 경북 북부 지역은 석주 이상용 선생과 민족 저항시인 이육사, 남자현 열사 등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이끈 애국 정신이 가득한 곳입니다. 경북은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2,50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로 민족의 정신적 가치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까운 마음속 제2의 고향 경북.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전남 목포의 한 원룸에서 20대 베트남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베트남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밤 7시 반쯤 목포시 대성동의 한 원룸에서 외국인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다가 말다툼이 생겨 2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현재 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말 사이 전남에서 발생한 강풍으로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지난 12일부터 13일 오후 3시까지 나무 쓰러짐 21건, 간판 흔들림 3건, 기타 13건 등 모두 4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 밤 9시 50분쯤 나주시의 한 도로에 있는 가로수가 쓰러졌고 같은 날 밤 9시 45분쯤 구례군 토지면의 한 도로에서는 바위가 떨어져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과대 과밀학교의 초과 늘봄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전남 거점형 늘봄센터가 목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늘봄 목포는 20개실 규모로 조성돼 학기 중에는 저녁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에도 오후 1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의 다양한 발달 단계를 반영해 예체능과 창의과학, 디지털 문해력 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